안녕하십니까.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당과 야당 대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고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사고를 치는 몽유병 환자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마치 몽유병 환자 같은 처신을 반복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한 달 전 선대위 문제를 놓고 어딜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부산, 여수, 제주 등을 떠돌며 방송 인터뷰 등을 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후보가 울산에 가서 만나 간신히 복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때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며 윤석열 후보와 주변 보좌진들에게 윤핵관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잘 구슬러서 복귀시켰던 겁니다. 그때 이준석은 표면적으로 내걸었던 요구의 상당 부분을 취하기도 했지만 의외의 소득을 얻은 게 있었습니다. 실체가 없던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확산시킴으로써 자기에게 녹록지 않은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달아주고 멋대로 분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준석이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썼던 용어 혼란 전술을 알고 의식적으로 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레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부러 용어를 오용하거나 선점해 선전선동에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결에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서 저들 북한이 쓰고 있는 용어들을 별 생각 없이 쓰며 빠져들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니 민족공존이 남북한 연방제와 같이 용어가 주는 어감과 의미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뜻에서 본다면 윤핵관이란 신조어도 그런 전략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선대위 회의 중에 또 트집을 잡고 회의장을 뛰쳐나가더니 매일 방송, 신문에 내거나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선거 캠프를 향해 집중포화를 때리며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당대표로서 도에 지나치게 함부로 처신해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들과 유튜버들까지 연대해서 이준석 탄핵운동을 벌이자고 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돼 가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준석은 배신자다, 역적이다, 간첩이다 하는 소리를 하며 흥분들을 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대부분이 속이 끓을 정도인데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8일 방송기자 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사퇴한 뒤 연일 내부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자기가 해야 할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좀 굼뛴 듯 하지만 황소 같은 믿음이 가는 태도 아닙니까? 토론회에서 지적된 일부의 이준석 사퇴 여론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밖에서 그렇게 본다고 해도 할 일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감쌌습니다. 이 대표가 30대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당대표에 올랐고 10여 년 동안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분이라며 이번 선거가 이 대표에게도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성취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누구든 제3자적 논평을 가하거나 평론가가 되면은 곤란하다고 한 발언이 이 대표를 향한 것이라는 지적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특정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우리 당 정치인들이 언론에 많이 나가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부적으로 해야 할 쓴소리, 건의와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명확히 가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복귀 여부에 대해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다면 생각하겠다. 아직까지 윤석열 대선 후보나 윤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이탈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느냐는 질문에 부담보다는 일을 하려면 실질적인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며 저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 때에는 잘 끼어들지 않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선대위의 직책을 다 내려놓겠다. 아무 미련도 없다며 큰 소리 치고 나가서 매일 씹고 다니더니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다며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 같아서 어이없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준석은 이번 일로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이 충분히 홍보됐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똥친 막대기로 만들었고 앞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꼈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캠프와 당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되돌아갈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일개 시민이 아닌 공인으로서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사방팔방으로 깊이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경솔하고 건방지고 믿을 수 없으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 재주 때문에 주변 전체를 다 망쳐놓기 쉽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또 한 사람, 웃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 말 돌아서면 아니라고 부정하고 새가 불리해질 것 같으면 금세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딱 잡아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두껍고 양심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얽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의혹 사건의 주범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조폭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데에도 수사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유족들은 28일 장례 기간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나 민주당 차원의 조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언제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에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 이후 대장동 개발 이익 확보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였다며 냉혹한 거짓말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날 오후 유족들을 만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려 했던 김문기 전 처장, 무도한 권력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이제는 억울함에 목숨마저 끊었다며 열흘 동안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왔는데에도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위로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2월 김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등 경영실적 개선 유공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며 그 증거로 당시 김 처장에게 수여한 표창장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 내일이 기대된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데 대해 열 하루 동안 호주 출장을 같이 갔으면 밥을 먹었어도 30끼를 같이 먹은 사이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을 하느냐며 이 후보는 여차하면 겨울에 비친 자기 얼굴도 모르는 놈이라고 우길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만화경 같은 대선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